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소속 윤재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콘크리트 컨스트레인트 가이디드 심볼 익스큐션으로 제 기존 연구들은 집중하지 않았던 콘크리트한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조건문들에 집중한 연구입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분야이고 다른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제목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제 기호 실행이 무엇인지부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호 실행은 프로그램의 입력을 기호로 대체해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입니다. 대체한 기호들이 어떤 조건들을 만나고 쌓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코드 영역을 탐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행하려는 인스트럭션과 지금까지 쌓인 브랜치 컨디션을 묶어서 스테이트라는 형태의 정보로 유지해서 이제 그 테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간단한 코드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는 쌓인 컨디션은 없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이제 x는 5보다 크다라는 조건문을 실행하려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건문의 true, false를 모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포크하게 되고 각각 알파가 5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다음으로 실행할 인스트럭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스테이트 1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으므로 홀트 스테이트가 되고 실행할 스테이트 목록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제 남은 스테이트 제로를 실행을 하게 되고 똑같이 y가 3보다 작다는 조건문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스테이트가 포크되게 되고 두 스테이트의 컨디션과 인스트럭션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스테이트 2도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홀트 스테이트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제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봤던 어서트 에러 인스트럭션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실행할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기호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찾은 스테이트들을 SMT 솔버를 사용해서 이제 각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호 실행 도구들은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고 스테이트를 선택하고 실행하고 포크하는 세 가지의 이제 메인 스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타임 버젯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서 실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테스트 케이스들은 버그를 찾았는지 아니면 또 넓은 코드 영역을 탐색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 영역의 경우에는 코드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브랜치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서 나오는 커버리지도 모두 이 브랜치 커버리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는 이제 각 조건문을 얼마나 실행했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테스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정된 시간 동안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많이 생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테이트 셀렉션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의 수는 이제 조건문의 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리얼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테이트를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스테이트 중에 성능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 이제 스텝이 되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제 이 스테이트들을 표현하는 피처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스테이트를 잘 표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면은 결국엔 가장 좋은 걸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접근법인데 이제 인스트럭션의 수 같은 하나의 피처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똑같은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거라 항상 좋은 성능을 얻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개의 피처를 쓰고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좀 로버스트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연구들도 아직 모든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완벽한 그런 탐색 전략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던 중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 기술들이 콘크리트한 변수를 가진 브랜치들을 이제 완전하게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fully cover라는 말은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true나 false 중에 한쪽만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위치 구문 같은 경우에 일부분의 케이스만 커버하고 나머지 케이스는 계속 커버를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자들은 이런 브랜치에 콘크리트 브랜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할 짚고 넘어갈 점은 이제
컨크리트한 컨디션이라고 해서 심볼릭 베리어블과 상관없는 조건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 4.6의 파서가 그 예시인데 이제 우측에 있는 함수에서 토큰 타입이 이제 OP 오픈 저 변수와 같다라는 거를 이제 참조하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이제 심볼릭 베리어블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만 이제 왼쪽에 그 값을 정의를 하는 픽 토큰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인풋 그러니까 심볼릭한 변수를 받아서 그 이 토큰 타입의 값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쪽의 컨크리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심볼릭한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존 기술들은 이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컨크리트 베리어블과 관련된 조건문들이 얼마나 있나를 보면은 이제 심볼릭 컨디션보다 이제 훨씬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랩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배 정도 많은 상태이고 대부분 이제 최소한 5배, 6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그중에서 대략 70% 이상은 이제 풀리 그러니까 완전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예, 저자들은 이제 이런 완전히 커버하지 못한 조건문들을 완전히 커버하기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커버하느냐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저자들은 인터프로시저 디펜던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더 많은 그 컨디션들을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변수들 사이에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지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테이트 셀렉션을 할 때 더 좋은 스테이트를 골라주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디자인에서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왼쪽에 있는 브랜치 디펜던시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랜치 디펜던시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하이 레벨에서 보았을 때 특정 조건문과 그 조건문에 사용된 변수 값이 저장되는 지점, 그러니까 definition instruction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코드를 예시로 들면 이제 토큰의 타입을 사용한 오른쪽 조건문과 그 값을 저장한 왼쪽의 데피니션 위치를 짝지어서 추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그 모듈의 이제 큰 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쉽게 이해되는 예시를 들려고 C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분야에서 자주 쓰는 LLVM 인스트럭션으로 변환을 한 뒤에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 주소값 수준에서 비교한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조건문에 사용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글로벌 변수와 로컬 변수, 아니면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서 논 포인터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값을 지정하는 인스트럭션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주소 값을 좀 더 스트릭트하게 체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트럭처 타입의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스트럭처에 특정 멤버에 접근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옵셋이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야 하고 그 타입과 멤버 필드가 일치하기만 하면은 디펜던시가 존재한다고 간주합니다. 저자들은 이제 스트럭처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스트럭처의 구조 자체도 다른 변수들과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코스도 줄이고 좀 더 좋은 스테이트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고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펜던시 데이터를 모아서 기로시행 도구에 이제 전달하게 되고 기로시행 도구는 시뮬 익스큐션을 진행하면서 스테이트 셀렉션 단계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스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커버하지 못한 컨크리트 브랜치를 타겟 브랜치로 지정하고 그 브랜치의 변수의 definition instruction을 앞에서 찾았던 디펜던시 데이터로부터 모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타겟 브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값을 이제 해당 베리어블에 저장한 스테이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제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전 단계에서 찾은 인스트럭션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지를 이제 체킹을 하게 되고 타겟 브랜치를 만족하는 값을 가진 스테이트가 있다라면은 그런 스테이트에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타겟 브랜치를 커버를 했다면 이제 관련된 스테이트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브랜치를 커버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고 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트래킹 정보는 전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뭐 말로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말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예시를 준비했는데 이제 슬라이드 같은 익스큐션 트리를 가진 그 프로그램을 테스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실선은 탐색 가능한 경로를 의미하고 점선은 탐색이 불가능한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제 VNN3 노드랑 VNN4 노드 사이에는 이제 도달한 연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 실행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붉은색 라인은 탐색한 영역이고 이 각 붉은색 라인의 끝이 현재 이제 도달한 스테이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V는 2라는 조건문을 만났고 V가 2 이하라는 브랜치만 커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타겟 브랜치는 이제 도달한 브랜치에 도달하지 못한 브랜치인 V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문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타겟 브랜치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현재 커버한 V를 정의하는 지점들을 V는 2, V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지점들을 이제 커버한 데피니션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V는 3이 V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V는 3 데피니션을 실행한 스테이트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스테이트는 타겟 브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V는 4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무의미한 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논문 저자들이 이제 디자인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스테이트들을 다시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V는 2를 가진 스테이트를 실행을 했다면은 V는 4가 이제 다시 커버한 데피니션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 이 데피니션은 V는 2보다 크다를 또 다시 만족하기 때문에 해당 스테이트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줘서 V는 4를 실행한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때는 타겟 브랜치인 V는 2보다 크다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트래킹하던 정보를 전부 제거하고 관련된 스테이트들의 우선순위를 낮춰줍니다. 이제 예시와 같이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기호 실행 타임 버젯 동안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고 이제 저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스테이트들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가 저자들이 제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이제 서처를 디자인하면서 추가한 최적화를 위해서 추가한 요소들입니다. 먼저 브랜칭 컨디션 중에서는 이제 심볼릭하지 않은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도 있다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기호 실행 중에는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심볼릭한 입력을 사용하는 이제 브랜칭 컨디션들만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펜던시를 체크하는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해 조절했다고 합니다. 트래킹을 진행하는 브랜치는 이제 10개로, 그러니까 타겟 브랜치는 10개로 제한을 하고 그 타겟 브랜치들은 인스트럭션이 30만 개 실행되기 이전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프로그램의 베리어블 디펜던시 데이터를 모으고 기호 실행의 스테이트 셀렉션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프로치의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린 방법을 적용한 실험 파트입니다. 기호 실행 도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 위에 구현을 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클리의 기본 탐색 전략 8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 이제 이 연구가 24년에 나온 최신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나와 있던 다른 최신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사용한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이 10개를 사용을 했고 각각의 어떤 심볼릭
심볼릭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그 옵션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표의 오른쪽 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랜치 커버리지 결과입니다. 이제 대부분에서 1등을 하긴 했는데 NASM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 RP라는 탐색 전략에 밀려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베이스라인이 성능이 그렇게 좋은 탐색 전략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전부 1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자들이 처음에 목표를 했던 풀리 커버드 브랜치 컨디션을 더 늘리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술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측면에서 두 번째로 성능이 좋았던 BFS보다 50% 증가한 성능을 보였고, 이제 이런 장점을 다른 최신 연구들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앞에서 봤던 커버리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Undefined Behavior Sanitizer를 활용한 Security Violation Detection입니다. 이제 세니타이저는 크래시가 아닌 오류를 찾게 해주는 컴파일러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C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7개 버그에 집중을 했고 그 중에서는 Unsigned Integer Overflow, Null Pointer Difference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버그들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0개 벤치마크에서 총 6개의 버그를 찾았고 그중 3개는 CGS만 찾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SED 프로그램에서 다른 베이스라인들이 찾는 버그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파트이고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논문 발표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런지 참 재밌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건 저 항상 있죠. SE 쪽 논문 들으면 참 재밌고 그래서 그 제안 학생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리뷰어 입장에서 이 논문의 어떤 그 장점, 그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네. 약간 한계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런 비슷한 연구를 최근에 했었고 제가 관찰했던 것도 이제 기존 탐색 전략들이 이런 특정 브랜치들에 대해서 트루면 트루, 폴스면 폴스 어느 한쪽만 커버를 하는 것 같다라고 관찰했었는데 이 논문에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는 성능이 그렇게 많이 향상됐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비교군으로 쓴 베이스 라인들도 최신 연구가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던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팔로우업으로 그럼 더 질문을 하면 만약에 이런 연구 방향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능을 더 획기적으로 많이 올린다. 뭐 요즘에 뭐 코드람마도 있고 그렇게 코드 LLM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좋은 연구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발표에 포함을 하진 않았는데 짧게 지나가는 얘기로 머신러닝 테크닉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점을 해결을 해서 머신러닝 테크닉을 적용하고 LLM을 적용해서 커버리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아주 무식한 생각인데, 요즘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프롬프트를 뭐 챗GPT가 뭐 GPT 요즘 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약간 심볼릭 익스큐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네.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니, 혹은 여기서 브레이킹 컨디션을 얼마나 찾을 수 있니 찾아보렴이라고 한번 혹시 그런 그 뭐 토이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이 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확실히 LLM을 통해서 만든 테스트 케이스들이 더 적게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거는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런 LLM이 만드는 테스트 케이스는 조금 버그를 찾기에는 어렵다는 거에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버그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입력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답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저 궁금한 게 이게 익시 논문이잖아요. 그 네. 이 학회 논문을 제출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살펴보면은 서브미션 사이클이 두 사이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사이클에 논문을 제출하는 하면은 첫 번째 제출하는 거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뭐 그런 건가요? 저도 아직 논문을 제출한 게 한 번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님 얘기로는 딱히 그런 건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두 번째 사이클에 제출해도 뭐 전혀 뭐 불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리뷰를 한 번만 받는다 이런 차이만 있는 건가요? 아마 리뷰 받는 횟수는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첫 번째에서 뭔가 네. 조금 리뷰 커멘트가 뭐 약간 좀 알쏭달쏭하게 오면 두 번째 그걸 반영해서 낼 수 있다 이 정도군요. 아마 첫 번째 리뷰가 나오면은 두 번째 제출이 지났을 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조건 두 번째 제출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더 여유 아마 두 번을 다 제출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첫 번째 만약에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와서 잘 붙으면 두 번째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개수가 차면 그런 차이는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계속 발표 보면은 익시 논문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학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런 실제 리눅스 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 컨테스트라고 해서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알고리즘 코드들 있잖아요. 그 코드 포이스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제출한 그 답안 코드를 가지고 이제 오류를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도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써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코드를 잘 걸러낼 거냐 이런 게 궁금한데 혹시 그런 테스트 케이스 관련해서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호 실행 도구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도구이니까 뭔가 알고리즘 그런 코드가 있다면은 그 코드를 커버리지 100%를 달성할 수 있는 입력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알고리즘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높여주는 그 목적으로 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클리나 이런 것들을. 네네네. 실제로 혹시 사용된 연구 사례가 있나요? 어, 클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짧은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고 커버리지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상용되는 뭐 GNU 벤치마크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짧은 코드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재밌는 발표해 주신 윤재한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